한동훈 후보의 사과입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고개를 숙인 한동훈 후보. 그리고 아니 한동훈 후보 팬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1위와 3위. 오늘 뉴스의 중심엔 당연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 한동훈 후보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5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금요일, 내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요. 이제 진짜 막판 레이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자신에게 청탁했었다. 이걸 어제 한 토론에서 폭로했었죠.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요. 일단 친윤들 혹은 여러 의원들의 총공세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어저께부터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 잘 보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야당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용으로 보복 기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얘기로 한번 일부 보도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한홍, 김정재, 이철규. 한동훈 후보의 이런 부탁, 그러니까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걸 두고요.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충격이다, 김정재. 부당한 공소 제기는 취소되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 이게 당대표 되겠다면서 이런 말 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윤한홍. 막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 본안 자체만 볼게요. 예. 일단 이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국회법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회 내에서 이런 폭력 행사를 할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회로 이제 고발될 수 있어서 당시에도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다 이제 고발됐고 당시에 보좌관들도 고발돼서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사안을 과연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저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이거 공소 취소 못합니다. 자, 이거는 최대한 선처를 하려면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재판부에다가 일단 요청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서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선고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 취소한다? 아마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아마 문제가 논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요청했다는 거 저는 이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사자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해주는 게 어떠냐, 이걸 왜 물리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일단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종의 어떤 의원들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법을 만든 게 다 국회의원들이고 현행 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예. 자, 이런 사안들을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공소 취소한다 그러면 이게 아마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럼 법무부 장관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당면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후보가 저런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걸 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안 했냐?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는 그런 압박이고 옳지 않는 요구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안 자체는 그렇고 이제 법적인 부분 규정은 그렇게 이현정 의원이 설명을 해주셨다면 서영주 대변인 네. 이게 사실은 이 이슈가 옳고 그르다 이건 나중 문제고 이 전당대회니까 이 이슈가 누구한테 결국 유리해질 거냐 이런 것들이 핵심일 텐데 네네. 일각에서는 이거를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 제2의 연판장 사태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공격 포인트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자체가 이 공격을 받고 나서 예. 그 연설회였죠. 마지막 연설회였나요? 현장에서 하는 거.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이렇게 이 동지를 먹잇감으로 야당에 던져줬다 하면서 공격을 나를 세웠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후보도 이제 같이 가세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오늘 조건 없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못됐다. 본인이 어떤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수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배신자론으로 시작했던 공격 포인트 그게 이제 하나 더 얹혀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나경원 후보나 동지들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조건 없이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더라도 예. 막판에 일단 선거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아마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예. 그래야만 최소한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처음에 그랬다면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크게 타격을 받을 공산은 없는 거는 같아요. 뭐 지금 어대한 기류에는 큰 영향이 변수는 미비할 수 있다. 예, 미비하다. 그리고 이제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로는 곧바로 조건 없이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원희룡 후보 자체는 그 예전에 그 가족과 관련된 사천 논란으로 공격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정확하게 입증을 하십시오 했을 때 원희룡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우물쭈물 뭔가를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되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조건 없이 사과를 하고 털어낸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지상 한동훈 후보가 나름대로 득점을 또 얻었다라고 평가를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의문의 일패를 하신 분은 나경원 후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이현종 후보가 이현종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갑자기 후보가 되셨네요. 아니, 이정희 다들 의원. 후보가 예. 붙어서 후보들이 예. 많잖아요. 근데 예. 제가 봐서는 나경원 의원 자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얘기했다는 자체부터가 알겠습니다. 이건 아예 잘못된 어떤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비밀은 됐으나 나경원 후보 자체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 알겠습니다. 어떤 의문점만 남겼다라고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 득점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 대표의 말씀은 어쨌든 그 폭로한 것 자체는 잘못 자체는 부적절할 수 있어도 다만 하루 만에 빨리 사과를 했다는 게 또 득점 뭐 그래서 어대한 기류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단체방에 글을 올린 당사자 가운데 하나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왜곡시키지 마세요. 페이스북에 다 공개해놨잖아. 페이스북 그대로 썼는데 왜 자꾸 왜곡시키고 그래. 패스트트랙에 진실이 뭔지 저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위성정당인 정의당 또 그다음에 거기에 부안유동한 바른미래당이 야합에서 주고받기 하면서 이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저게 입법 복거였어요. 이 복거에 저항했던 분들을 갖다가 기소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경강부회야. 아니 왜 그게 폭력이에요? 보셨잖아요. 복도에 앉아가지고 농성하는 게 폭력을 썼어요. 그걸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 잘못되지. 누가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농성 현장에 와가지고 끌어내고 물리력을 쓸 수 있게끔 허용해준 게 누구예요? 누구? 그런 걸 당대표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아니 그거하고는 난 평가 안 해요. 그거 아니고 패스트트랙의 진실을 말씀드린 거야. 본인은 평가를 안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격앙된 반응으로 기자가 질문했더니 과거 한 5년 전의 사례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리하면 뭘 더 까발릴지 걱정된다는 홍준표 시장. 동지들 고통에 2차 가해하지 말라. 김기현. 당 전체 아픔을 후벼파셔도 되겠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반한동훈 쪽에서는 최진봉 교수님. 아니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들의 아픔을 이렇게 후벼팔 수 있냐는 취지를 지금 총공세를 펴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내에 있는 인사들이 피해 대상이에요. 피해라고 제가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이 처벌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1심 재판에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 또 여기서 이제 지난 22대 총선에 탈락하거나 공천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 분의 지금 전원 주장은 당내 인사들을 보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한동훈 후보를 좀 공격할 빈미를 잡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원들은 자기들 감싸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좋은 동기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판 1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기소만 된 상태고요. 근데 이런 이제 사회적 여론이 되고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재판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처벌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 받을 이제 여러 가지 피해들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결국. 예. 그래서 당내의 어떤 결집을 유도해서 반한 갈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기들 식구들 감싸기 하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대 감정들을 많이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사자들 입장에 지금 뭐 기소가 돼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 상당히 크게 자극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 장면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금 재판에 남겨진 의원들 과거 이렇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인사들 20명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 지금 현역 의원들 한 6명 정도 되고요.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려던 공수처법이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었다. 그러다가 기소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누워! 헌법 수호! 원천 무효! 헌법 수호! 원천 무효! 정의는 이 선거법, 그들만이 좌파 독재의 세상을 만드는 그 선거법.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수처,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의 칼을 하나 더 잡겠다는 공수처. 모든 것이 좌파 독재 연장,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의 일종입니다. 그만해 자체 그만해. 영상으로 보시니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좀 제법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5년 전 4월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해서 바로 본회의에 붙이려고 하니까 육탄 저지했고요. 실제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지금의 나경원 후보, 전현직 의원 23명,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5명,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 6명이 이게 지금 재판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 탄압하려고 기소한 사건인데 이 자체를 어떻게 청탁했다고 폭로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몇몇 사람들의 얘기는. 네, 제가 아직 안 나온 팩트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겁니까? 기소가 2020년 1월 2일 날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21대 총선 넉 달 앞두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휘발성이 컸던 사안인데 예. 당시 한동훈 후보는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습니다. 예.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였고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예. 물론 직접 기소한 곳은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 남부지검이기 때문에.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무더기로 현역 의원들이 기소가 되다 보니까 기소되는 것 자체가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예.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본선에서 이 탈락한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아픈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있었던 일과 4년 뒤 지금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서 과거의 기소 여부 그리고 기소된 것에 대해서 이 공소 취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 법치를 조금 훼손하는 이 불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전희경 전 의원이 있고 아까 잠깐 눈치 빠르신 분들 보셨겠지만 홍철호 당시 의원, 현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도 잠깐 지나갔고요. 나경원 의원 당시 빠루라고 해서 저 국회에 저 문 열려고 썼던 저 도구들 당시 이제 빠루 얘기 많았었잖아요. 철물점 가서만 볼 수 있던 빠루가 왜 국회에 등장했냐. 저도 당시 뉴스 진행하면서 여러 말들 좀 했고 이렇게 총력 저지, 육탄 저지를 했던 당시 국민의힘 정확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는데 이걸 좀 긁어냈다. 왜 들춰내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보복 기소한 사건을 청탁했다. 그걸 폭로해버려? 당대표가 될 사람이 이런 것들이 지금 친윤계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뭔가요? 예. 우리만 비가 오는 게 아닐 텐데요. 북한도 지금 비가 제법 올 텐데.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이게 몇 번째인지는 저도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남쪽으로 다시 오물풍선을 부양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가 비 피해도 많고 꽤 비가 많이 내리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현재 경기 북부로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모양이죠. 예. 지금 뭐 비도 오고 비 피해도 하는데 지금 글쎄요 이것도 북한의 여러 선전선동에 우리를 자극하기 위한 술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진 풍선 발견했을 때 접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뭐 당시 오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삐라라고 했던 뭐 여러 전단지도 있습니다만 절대 만지지 말고 당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글쎄 이틀 사이에 지금 경기 북부 지방에 꽤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이 와중에 또 북한이 오물풍선을 쏘아 올리고 참 글쎄요 어떻게 잠시 뒤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속보는 정리하고 관련 얘기를 했다가 또 추가로 얼마나 많은 오물풍선이 또 내려오는지는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사건. 한동훈 후보 쪽에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후보가 SNS에 사과 글을 올렸고요. 오늘 오후에는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과의 말을 올린 거에서 더 뭐 토시를 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날에 걸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나경원 후보는 공소를 결국 취소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혹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으신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일단 그 전제를 깔고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전에는 SNS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말하고 아차했다. 괜히 말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일단 사과 얘기 앞으로 좀 나눠볼 텐데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저희 뉴스탑10에서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이슈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동훈 본인이 어쨌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사과한 건 저도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이번 전당대회 아마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날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계속 왜 법무부 장관이 당시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켰냐라고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아마 그거는 나경원 의원도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판사였기 때문에. 그다 유창훈 판사가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에게 결국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시킨 사람은 한동훈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TV 토론 때마다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어요.
자, 이게 뻔히 이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도가 넘어갔다. 특히 몇 차례 토론에서 거듭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 아마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을 꺼낸 것 같습니다. 예. 꺼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근데 이게요, 자칫하면 어떤 논란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그러면 검찰권 행사하는 이런 것 자체가 여당이 그러면 자기 여당 거는 다 봐주고 야당이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 거는 지금 더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칫한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공소 취소할 수 있으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이것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법에 이게 이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법에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런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당연히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겠죠. 선거법 위반, 선거법을 결정하는 거를 여야 합의 없이 당시에 여러 정당이 전부 다 이걸 합의를 해서 공수처를 같이 밀어붙이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한 한가한 거는 정치적으로는 정당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법에 이미 국회법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못하도록. 근데 그걸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라고 해서 너 안 했으니까 의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칫하면 이 논란은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고 여당이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야당의 어떤 주장에 근거를 줄 수 있는 그런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논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고. 다만 정책으로 봤을 때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하루 만에 사과를 했고 한동훈 후보의 표현 중에 참 이례적인 게 마차했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 정도면 발빠르게 사과를 해서 더 이상 뭐 아까 서영주 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더 이상 실정은 막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빨리 사과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건 아마 이제 오늘 저녁 TV 토론에서 또 어떻게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이 문제가 너무나 불거져 버리면 이게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서로 어떤 내부에서 물밑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레이스의 끝을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 사실 1라운드가 그거 보니까 4명이 사이좋게 또 등산길에 올랐는데 1라운드는 바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 2라운드가 이른바 한동훈 여론조성팀 댓글팀인데 다 별로 이른바 어대한 기류나 혹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더 되치기 당한 측면이 있다면 3라운드가 지금 막판 레이스의 공소 취소 청탁인데 곧바로 한동훈 후보가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는 사과를 빨리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잘 안 해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맞고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과한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사과를 한 것은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심대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막판에 만약에 표가 한쪽으로 쏠리게 돼서 본인이 1차에서 50%를 넘지 못했을 때는 또 하나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빠르게 사과했다고 생각해요. 예. 1차에서 50%를 빨리 넘겨서 끝내버려야지 2차로 가면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한 걸로 보여지고 예. 이 문제는 단순히 댓글팀이나 김여사 문제는 당장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사실 댓글팀 같은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거지만 예. 공소취소 청탁 문제는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예. 저는 법적으로 보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 당내 인사들이나 현역 의원들 또는 전직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큰 것 같아요. 막판에 조직적인 힘이 돌아서 표에 영향을 미쳤을 때 본인이 1차에서 50%를 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빠르게 사과했다고 보고 예. 그 사과가 일정 부분의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좀 하루 이틀 지나보고 오늘 이제 토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를 본 뒤에 예. 그리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토론이 꽤 많은데 그 토론 앞두고 계속 어떤 화두들이 던져지고 있어요. 일단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는 이제 막판 총공세를 한동훈 후보에게 퍼붓고 있고 다만 4명의 후보 가운데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사과는 긍정적이다. 달라져야 된다. 나름 사과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렇게 원 내에서 친윤들도 그렇고
장 외에서는 특히 지자체장들도 한동훈 후보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입니다.